자, 인간 발달의 원리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8 쓸게요. 생각나는 사람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의 8단계로 제시했죠. 자, 이 숫자를 쓴 것은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숫자를 썼습니다. 자, 이게 이제 8단계라고 이제 제시를 했을 때요. 자, 첫 번째 쭉 이루어졌죠, 발달이. 이것을 1번 연속적 과정이다. 그래서 자료 수집이나 사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이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초반기 때. 여러분들이 인간 행동에 대한 어떤 발달 단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둬야, 그런 지식이 있어야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을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요. 이중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관점은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양육 환경이고 하나는 유지 환경이라 해요. 되게 우리 양육은 어디서 많이 해요? 네, 가족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육 환경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 되고, 유지 환경은 이 양육 환경보다 더 큰 환경 체계를 말해요. 그래서 되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잖아요. 학교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 환경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중 관점, 모든 사람을 양육 환경과 유지 환경에 적응하며 상호작용한다라고 보는 게 이중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환경 속 인간이 되는 거고요. 자, 유지 환경은 보시면 양육 환경보다는 더 포괄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일상적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어 보다 넓게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 하고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하면 영성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영성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을 표현하는 행동이 됩니다. 자, 되게 우리가 이제 믿는 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성과 연관성이 있겠죠. 강점 관점. 강점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결함, 무능력을 강조하는 병리적 관점 대신 여기서 끊어야 돼요. 강점이나 능력이나 긍정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접근이 강점 관점 또는 강점 접근이라 합니다. 임파워먼트와 많이 연관성이 있죠. 자, 실력 따지게 보면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고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에 보니까 아이콘이 2개 붙었어요. 11, 12. 최근에 이게 출제됐다는 거죠.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우리는 위에서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지식이요. 사회 환경의 지식이 실천에 유용한 점이 있어요. 실천에 유용한 점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기초 과목이거든요. 기초 과목인데 실천에 유용한 것은 뭐냐? 실천 과정에서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고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사정을 해요. 그래서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초창기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있고 주위에 환경이 있어요. 이렇게. 주위에 환경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환경을 두 가지로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환경의 첫 번째는 뭐였느냐? 양육과 연관된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은 유지, 삶의 유지와 연관성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양육 환경의 대표적인 게 가정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지 환경의 대표적인 것이 뭐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이러한 환경과 무슨 작용해요? 상호작용하죠.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중초점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중초점, 이중관점, 듀얼 포커스라고 해서 이중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실천 과정에서 정보 수집과 사정 단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중관점을 실천에서는 확인하고 있죠. 환경 속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점 접근을, 강점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강점 관점은 나중에 기술론에서 배우세요. 이건 병리 관점과 반대말이에요. 병리 관점과 반대인데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보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이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병리 관점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요. 여기 있는 강점 관점, 이중 관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사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파악을 할 때 강점을 찾으라는 거죠. 환경 속 인간의 상황적인 맥락에서 그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실력 따지기가 있는데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발달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과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발달 과업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 이해라고 쓰시고요. 3번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 발달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기 아이가 왔다. 그럼 발달 요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전 단계 결과가 다음 생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점성의 원리 쓰시고요.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트를 제공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발달의 연속적 과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속적 과정 쓰시고요.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전생에 안정, 그 다음에요. 변화 뭐죠? 발달이요.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 각 단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이전 단계 이게 어려웠으니 이게 안 됐다. 이전 단계 이게 됐으니 이게 됐다. 점성의 원리. 개인적인 발달의 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차. 자, 우리가 앞에서 발달의 원리를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이게 독해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발달의 원리를 모르면 이 독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을 오른쪽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 하나씩 써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입니다.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다. 앞에와 많이 유사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고요. 발달 과업 밑줄.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요. 생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단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설명해 주고요.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앞에 거와 많이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 각 단계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고 개인차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0번 별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요.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해서 적응과 부적응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할 때 뭐 생태체계적 관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때 이제 적응과 부적응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생태체계적 관점은 당연히 강점 관점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는 적응 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인간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원조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조사와 사정 단계, 조사가 바로 자료 수집이 돼요.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다. 11번도 별표.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저는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것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텍스트보다 그림을 그려서 머릿속에 구조화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기억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그리시고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제1강은 워밍업 차원에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맞추세요. 틀리지 않고 맞추시는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2강 강의에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들어가요. 정신분석 이론부터 해서 학자들의 이론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론을 2강부터서 쭉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급함이 없이 하나씩 이론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